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 바로 심장마비 대처법에 대해 15분에 걸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저도 2년 전 새벽에 가슴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식은땀이 나고 왼쪽 팔이 저려오더라고요. 다행히 아내가 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심근경색 초기 단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심장 건강에 대해 많이 공부했고 전문의 선생님들께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대한심장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검증된 정보입니다. 절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근거 없는 정보가 아닙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입니다. 매년 약 3만 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급성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단 4분 안에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4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4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문제는 119 구급차가 도착하는 평균 시간이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도시 지역은 그나마 빠르지만 시골이나 교통이 복잡한 곳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주변 사람이나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71세 이영희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그냥 체한 거라고 생각하고 소화제를 드시고 누워 계셨어요. 3시간 후에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증상을 느꼈을 때 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제 동네 경로당에 다니시는 68세 박순자 어르신은 다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이 왔는데 바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주변 분들이 안전하게 앉혀드리고 옷을 느슨하게 해드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신속하게 치료받으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빠른 대처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 증상,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는 듯하거나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코끼리가 가슴을 밟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 통증은 보통 5분 이상 지속되고 쉬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명치 부근이나 가슴 윗부분이 아플 수도 있어서 체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증상, 방사통입니다. 가슴 통증이 왼쪽 팔, 어깨, 목, 턱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왼쪽 팔이 저리거나 아프면 심장마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도 그날 새벽에 왼쪽 팔이 저려 왔었거든요.
세 번째 증상, 호흡곤란입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도 숨이 찹니다. 네 번째 증상, 식은땀입니다. 더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에 땀이 납니다. 다섯 번째 증상, 오심과 구토입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으로 착각합니다. 여섯 번째 증상, 어지러움과 현기증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증상, 극심한 불안감입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특히 여성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다른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느낌이 들면 무조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절대로 참거나 기다리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병원까지 내가 직접 갈 수 있어, 가족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119부터 누르세요. 119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물어봅니다. 침착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가슴이 아픕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10분 전부터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집 주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동호수, 건물명까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전화하기 어려우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심장이 아파요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혼자 계신다면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요. 119에 신고한 후 구급차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안전한 자세를 취하세요.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바닥이나 소파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을 기대고 다리를 쭉 뻗거나 무릎을 약간 굽히고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누워도 괜찮지만 완전히 눕기보다는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가 더 좋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등 뒤에 받쳐서 45도 정도 기대는 자세요. 두 번째, 옷을 느슨하게 하세요. 넥타이, 벨트, 단추를 풀어서 몸이 편하게 해주세요. 숨 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세요. 세 번째,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평소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응급약을 복용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이요. 하지만 처방받지 않은 약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스피린은 119 상담원이나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때만 복용하세요. 다섯 번째, 절대로 운전하지 마세요. 병원까지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이나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병원에서 응급시술을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혼자 계신 분이라면 현관문 근처에서 기다리세요. 구급대원들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요. 여기까지가 본인이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을 때 대처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세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반응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고 편안한 자세로 눕혀드리세요. 만약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즉 CPR은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똑바로 눕히세요. 침대나 소파는 너무 푹신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환자 옆에 앉으세요. 가슴 압박 위치를 찾으세요. 가슴 정중앙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가운데입니다. 한 손에 손바닥 아래쪽을 그곳에 대고 다른 손을 그 위에 깍지를 껴서 올려놓으세요. 팔을 쭉 펴고 어깨가 손 위에 오도록 자세를 잡으세요. 가슴을 강하게 빠르게 누르세요. 성인의 경우 최소 5cm, 약 손가락 2개 두께만큼 깊이 눌러야 합니다. 속도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노래로 치면 아기상어 템포나 춤춰라 거북이 템포입니다. 눌렀다가 완전히 올라오게 해야 하고 중간에 쉬지 말고 계속 반복하세요. 인공호흡을 할 수 있다면 30번 압박하고 2번 인공호흡을 반복하세요. 하지만 인공호흡을 못하거나 꺼려진다면 가슴 압박만 계속하셔도 됩니다. 가슴 압박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또는 환자가 움직이거나 정상적으로 숨을 쉴 때까지 계속하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이 있다면 2분마다 교대하면서 하세요. 만약 주변에 자동심장 충격기 AED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서 사용하세요. AED는 공공장소, 지하철역, 관공서, 아파트 단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ED 사용법은 기계가 음성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할 수 있습니다. AED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세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옆구리에 붙이면 됩니다. 패드를 붙이면 기계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때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기다리세요.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계가 알려줍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라고 안내가 나오면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쇼크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안내가 나오면 주황색 버튼을 누르세요. 전기 충격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기계가 전기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가슴 압박을 계속하세요. AED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다시 분석하니까 기계 안내에 따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해서 환자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입니다. CPR을 해서 나빠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히 사망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세요. 또 내가 의료인도 아닌데 CPR을 해도 되나? 라고 물으시는데 당연히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대처를 잘해도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니까요. 첫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40대 이후에는 매년 심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더 자주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등도 필요하면 받으세요. 두 번째, 고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심장마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절대로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어 심장마비의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연하세요. 네 번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단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새벽 운동은 피하시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세요. 다섯 번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취미 생활, 명상, 충분한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7번째,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특히 겨울철 새벽에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서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외출할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8번째, 응급약물을 상비하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응급약을 항상 휴대하시고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처법을 공유하세요. 저도 아내와 함께 CPR 교육을 받았고 119 신고 방법도 같이 익혔습니다. 혼자만 아는 것보다 가족 모두가 아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가슴 통증, 왼팔 저림, 호흡 곤란, 식은땀, 오심, 어지러움, 극심한 불안감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119에 신고한 후에는 안전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기를 시키세요.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 물이나 음식도 드시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쓰러졌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가슴 정중앙을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깊이로 강하게 누르세요. AED가 있으면 사용하세요. 평소에는 정기검진, 혈압관리, 금연,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으로 예방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4분입니다. 이 4분을 지키려면 빠른 119 신고와 적절한 응급처치가 필수입니다. 저도 2년 전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혹시 CPR을 직접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나 가까운 보건소, 소방서에서 무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시간 정도면 충분히 배울 수 있으니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